토마토 여론조사예요. 윤석열 지지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긍정 30.7, 부정 64.4인데 여기에 한 2주 정도는 몇 주 전에 윤석열 지지율이 20%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중에 작년에 갤럽이 했던 24가 제일 아래였었고 그 다음으로 낮았던 게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였었는데 윤석열이 지금 30대 64면은 우리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30대 64. 이거는 이제 뭐 굳어진 거예요. 국민들은 윤석열이 잘할 가능성이 없다. 대통령 감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굳어져 있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에서 증오의 강도, 제가 선호의 강도 이야기를 늘 하거든요. 이 강도 문제가 중요한데요. 부정이 64.4% 나오는데 여기에서 정말 싫다가 한 55% 정도 나옵니다. 여기 지금 매우 탄핵하라는 뜻이에요. 매우 실제로. 잘못하고 있다. 54.7. 55%라면 탄핵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선호의 강도라는 게 우리가. 매우. 진짜 아유 씨.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숫자가 조금 다를 뿐이지 방향성은 똑같아요. 요거 지금 여론조사가 일주일에도 몇 개씩 나오잖아요. 이걸 합을 내 가지고 평균치 대비도 윤석열 탄핵 여론입니다. 지금 어떤 분이 그럼 30%는 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30%는요 TV도 제대로 안 보고 조중동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민주당이 싫기 때문에 반대에 찍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바뀌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윤석열이 무너져서 감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분들은 기회주의적 처신을 통해 가지고 무너집니다. 이게 옛날에 박근혜 때 있었던 뭐라고 하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콘크리트 지지층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수구 기회주의예요. 수구의 권력을 잡고 있으면 권력이 있는데 무조건 찍어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이직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요. 뇌가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민주당은 그냥 빨갱이야. 모든 논리가 빨갱이로 귀결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빨갱이, 노무현 빨갱이, 문재인 빨갱이, 이재명 빨갱이 이거예요. 북한에서 지령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빨갱이가 대통령을 3번이나 했거든요. 나는 빨갱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반박 논리는 없는 건데 아까 말한 30%가 민주당 빨갱이.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 빨갱이라서 안 찍는 사람들. 관성투표. 이렇게 되는 거고.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민주당 43.9, 국민의힘 34.3. 약 1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로 잠깐 보시면. 근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제 미디어 토마토가 뭘 물어봤냐면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을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낙연 신당 찍을래, 이준석 신당 찍을래 물어보면 이준석 신당 찍는 사람이 더 많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네. 좀 부끄럽습니다. 이낙연 총리가요. 어디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화환 이런 거에 민주당 대표라고 안 써요. 전 총리라고 써요. 몇 대 총리 이렇게 쓴다. 저는 뭐 이분을 개인적으로 욕할 생각은 없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분이 당 대표를 하고 총리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그 당시에 얼마나 좀 허약했던가라는 반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낙연 대표라는 분이 현재 이렇게 대권 주자가 반열에 오른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실력이 아니라요. 문재인 정부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 덕으로서 이 자리까지 온 건데요. 지금 탈당한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버린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는 왜 저렇게 지지율이 나오냐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윤석열로부터 탄압받았기 때문에 윤석열과 잘 싸울 것이라는 하나의 기대 심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준석을 우리가 부축해가지고 윤석열과 갈라설 수 있도록 하자라는 하나의 전략적인 맞죠? 지지도 맞아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손상영님 64.7 오타 정정이라고 하셨는데 잘못 보신 거예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4.7이고 윤석열 부정평가는 64.4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아까 자막 보여드렸던 건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중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4.7이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 해피엔딩님이 말씀 잘하셨네요. 당연히 준석이 밀어줘야지. 그래야 보수가 깨지지. 맞죠. 이제 밀어주는 척하는 겁니다. 깨지고 나면 안 밀어줘도 맞죠.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준석과 지금 한동훈이 경쟁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망한 이후에 보수를 누가 접수할 것인가. 윤석열이 망하면 한동훈은 끝나는 거고 이준석은 윤석열이 망한 후에 포스트 윤석열을 노리고 있는 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어떠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도 이준석 신당, 국민의힘 지지층도 이준석 신당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낙연 대표는 나가서 신당 하게 되면은 이준석과 같이 하면 이준석한테 잡아먹힌다. 왜냐하면은 이준석은 어쨌든 확실한 자기 지지층이 있습니다. 20, 30대 남성이라는 자기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을 나가는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도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순간 망하거나 이준석 대표에게 잡아먹힙니다. 지금 저 이낙연 신당 반대 현역 국회의원 117명 마감이 돼버려 갖고 사실상 거의 전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신당 반대했고요. 이낙연 지금 동조하고 있는 국회의원 0명이면 탈당의 명분은 더 사라지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한 4, 50명이 이낙연 따라가겠다고 하면 모를까. 큰 파괴력은 없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낙연이 그 회군할 것 같은 뉘앙스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다만 전제 조건이 비대위 구성하면 돌아간다. 뭐 이런 느낌이어서 아유 정말. 자 그리고 이준석, 이낙연이 연대했을 경우에는 11.4% 지지율을 얻는다 이런 건데 그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도 한 9%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타격이 있는 건 맞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양당 체제일 경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에 민주당이 이것도 월등히 높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낙연은 나가는 순간 실질적인 어떤 그 성과는 없이 완전히 이 진영에서 평생 매장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은 상징적으로 민주당 표 한 1, 2%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오히려 민주당 표를 많이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이 민주당 표를 왜 갖고 가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과 싸울 것처럼 보인다는 기대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더 강하게 윤석열 정부와 싸우면은 이슈를 주도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셨잖아요. 윤석열을 싫어하는 65%의 국민들의 지지를 더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총선 국면에서 수도 없이 많은 논란들이 지지고 볶을 거예요. 이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뭐가 있을지도 몰라. 이 상황에서 중심 잡고 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심 잡고 가는 거. 그러니까 아주 악의적으로 뭔가 사고를 쳤다. 회복 불능이다 싶은 거는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지지층과 우리 민주당 진영은 그렇게 부도덕하지 않아. 이 이야기를 저는 꾸준히 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윤석열의 영혼의 벗 기시다 지지율이 지금 16%까지 추락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자민당 지지율도 붕괴됐다 이런 건데 이제 자민당 자체가 워낙에 그 부패해가지고 막 돈 받고 그 저런 게 부패지 실제로는 뭐 송영길 무슨 먹사연의 후원금 뭐 이런 것이 무슨 진짜 불법 정치자금이나 되는 것처럼 그 도쿄 전력하고의 뒷거래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나라를 팔아먹을 집단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기시다를 지지하지 않는다가 79%입니다. 1947년 일본 그 정부 수립 이후에 최악이에요, 최악. 그 일본이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일본이 이제 개항하는 과정들이 영국이라든가 유럽에 대한 이제 과도한 동경을 하면서 귀족 사회를 꿈꿔요. 귀족 사회를 꿈꿔. 일본에 아직도 후작, 남작, 백작 이런 게 있는 거 아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전통들. 그게 근데 원래에서는 원래 없던 거야. 없던 건데 개항하면서 유럽을 흉내내서 그걸 만들었거든. 근데 그 집안들이 내려와 가지고 계속해서 이 자민당 뿌리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본 정치라는 것은 내각제를 기반으로 해서 귀족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귀족정이 돼 있으니까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영지를 가지고 또 내 영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재벌이라든가 경제계입니다. 그걸 장악하고 같이 먹고 살면 되는 거야. 집안 정치인 거예요. 집안 정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정치가 이 모양이 되는 거고 이 후쿠시마 핵폐수 같은 일들에 대해서 서로 눈 감고 있는 정치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일본 국민들도요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기시다 빨리 그만 돌아가 10명 중 6명
한국 지금 그거잖아. 한국도 똑같아. 근데 기시다가 왜 빨리 안 그만두는지 아세요? 뭔데? 기시다를 세게 때리는 정치 세력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일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평가는 엄청 높은데 네. 이제 긍정평가도 엄청 낮긴 한데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가 그렇죠. 일본에 이제 민주당 계열이 망했고 아.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전투적이었던 좌파 계열들은 풀뿌리에 가서 공동체 운동하기 바쁜 거야. 예. 중앙 정치에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미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기시다가 1월달 못 버틸 거라고 봐. 왜냐하면 뒤에 같은 당내에서 후임 총리로 지금 그 뭐랄까 출사표 낸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거 어떻게 버텨? 지지율이 16인데 윤석열도 곧 못 버틸 거라고 보고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논란들에 대해서는 좀 담대하게 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샘쟁이님 감사드리고 이성진님 총선 다가오니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검찰발 쓰레기 보도만 터져나오네요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이경수님 시박과 화나 딱 지나서 못 살겠네요. 정말 새날 파이팅 하시고 이경 대변님 힘내세요 하셨고요. 놀라님 일당 100 열일하시는 박진영 이번엔 꼭 국회에 입성하시길 저는 푸나님 팬입니다. 예. 제 팬인데 박진영 입성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제 거 다 가져가세요. 민주진영 박진영 성님 이경 이모 나보다 어리신디 푸나성님 아까 박진영 성님 말씀대로 두 분 다 입성하시면 수구 구구 세력들 정산법 제정하셔서 대한민국에서 추방시킵시다. 오늘 기분도 거시기한 게 마차에서 한참 찌끌러 나갈라요.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외국어 같아. 내가 읽고 난 뒤에야 뜻이 읽히는 이거지. 외국어 같아. 그렇죠. 이런 거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라는 사람들이 옳은 것을 넘어서 유능해야 돼요. 제발 좀. 알겠습니다. 이화진님 울지마 쫄지마 이경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고 자 새날 구독과 좋아요 등을 해주실 타임인데요. 넣어주십시오. 새날 100만에 지금 12만도 안 남았습니다. 감사드리고 1부 마치고요.